네, 지금부터 노영민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노영민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 전 저는 도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치는 결과 이전의 태도이며 리더십은 능력 이전의 공감이라는 사실을 지난 4년 동안 뼈아프게 공부하고 되새겼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주중대사,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도민 여러분 마음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소통할 시간을 갖지 못했고 공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모습이 진의와 달리 전달되어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저의 부덕한 탓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북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부조리한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저 노영민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12.3 계엄령 선포 이후 백령도 바닷물 속에 수장하려 했습니다. 당시 계엄을 주도했던 노상원 수거대상 수첩에는 노영민 이름 석자가 충청북도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탄압으로 아직도 고통을 감내하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선 것도 실패하는 충청북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AI 기술은 산업 지도를 바꿔가면서 우리 일상을 서서히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AI가 경제 구조와 일자리, 행정과 교육, 국가와 지역 경쟁력 전체를 바꾸는 대변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기후 위기 시대에 재생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생은 아직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역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역성장은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충북 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중 오피스 공실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높고 중대형 상가도 두 번째로 높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역 내수 시장의 경제적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지역을 떠나야 하는 청년들의 막막함, 어르신들의 불안한 노후, 대전환을 앞두고 우리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의 위상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5급 3특의 북토 발전 전략과 대전 충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충북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도지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말은 서슴지 않고 윤석열 찬양에는 열을 올리고 내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급기야 뇌물수수 의혹이 터져서 도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민이 충북 도정을 걱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부끄러움은 언제나 도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충북 도지사가 헛발질을 계속하는 사이에 충북은 5급 3특 국토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되고 검증된 경험을 지닌 즉시 실행 가능한 리더십을 가진 충북 도지사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공약을 배우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정을 바로 책임질 수 있는 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경험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충북 도지사는 인기무리로 선택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험 없는 권력이 어떤 혼란을 낳는지를 윤석열 정권 탄생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경험 없는 후보, 시류에 편성한 정치가 충북 도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과 손실을 안겨주지 않도록 이번 선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도지사 가운데 국회의원을 경험하지 않은 도지사는 경기도지사 외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경기도지사는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라는 국정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정치와 행정 양 측면에서의 경험이 도지사의 필수 덕목이라고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교과서는 경험 없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경험은 말로 만들 수 없고 위기는 연습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경험은 결과로 증명될 뿐입니다. 전 노영민은 오송 분기업 건립과 하이닉스 증설, 방사광 가속기 등 충북 발전을 위한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유치하고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많은 인재들이 사회, 경제, 문화계 등 중앙 무대의 주요 요직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주중대사 시절 쌓은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를 지방 외교로 승화시켜
개방되고 성숙한 충청북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통해 터득한 산업, 기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북의 AI 시대 융성과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노영민 삼선 국회의원 주중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경험에서 얻은 든든한 중앙 인맥과 국정 운영 노하우를 지역 발전을 위한 도구로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지금은 충북의 자존심, 충북의 미래를 지켜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든든한 다리, 정치 경험과 국정 능력, 폭넓은 인맥을 갖춘 중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충북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전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절실합니다. 국정 전반을 직접 경험했고 정치의 굴곡을 온몸으로 이겨낸 사람, 충북의 자존심을 지키며 충북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저 노영민이 그 책임을 감히 어깨에 짊어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저는 이재명 후보 선거 대책위원회의 미래신성장 산업위원회의 위원장과 민주정부 계승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충북 곳곳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와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신은 우리 충청북도의 최우선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구현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완성하겠습니다. 구호보다는 성과, 말보다는 결과로 평가받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충북이 키워주신 노영민, 이제 충북 도민을 위해 모든 열정과 경험을 바치려고 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 곁으로 가겠습니다. 시장과 골목, 농촌과 공단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 충북도지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언제나 도민 곁에서 충북 도정의 모든 기준을 도민의 민생에 두겠습니다. 정치는 멀리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걷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 노영민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지난 4년의 반성 위에 결단을 세우고 경험 위에 미래를 짓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새로운 충북 대전환의 시대에 준비된 충청북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력으로 정치하는 노영민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지금 충북도가 대전 충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소외감도 느끼고 지금 가장 절박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목소리가 논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후보로서 어떻게 이제 충북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고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중앙당에서도 정청래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북 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입법은 아마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작년 12월 때부터 이것을 주장해 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과 공동 발전 프로젝트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정부 비서실장 할 때도 그런 구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다만 행정 통합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국 단위에서 시행할 때 항상 9개 권역으로 해서 조직을 한 다음에 기본적인 그 배정을 해왔습니다. 이 9개의 권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충북으로서는 충북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육이 됐든 의료가 됐든 방역이 됐든 복지가 됐든 무엇이든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을 대상으로 필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9개 권역으로 나누고 9개 권역의 기본적인 예산 배정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만 들으면 로스쿨을 제도를 도입한다 하면 그럼 어느 대학의 로스쿨을 배정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할 때도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이 9개 권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9개의 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도가 9개입니다. 이 9개의 도를 권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로 기본적인 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도의 이런 인구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5극 3특에서는 5극 3특을 더하면 8이잖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9개 권역으로 해서 지방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행정을 펴왔는데, 이게 9개 권역이 이거는 역대 민주정부가 됐든 야당이 됐든 관계없이 해왔던 권역입니다. 이 9개 권역은. 예를 들어 오늘 아까 한국은행 자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9개 권역으로 안 돼 있으면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충북에 로스쿨이 됐죠. 충북대학에 이렇게 기본적인 권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선적 배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5극 3특은 8개잖아요.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5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도 내에 광역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5극입니다. 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둘러싸이는 도까지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그 극을 갖고 있는 그 도를 5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3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 안에 광역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도가 우리나라에 4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그런데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도는 다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일반 도는 충북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사실은 드렸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충북만 사실은 빼버린 겁니다. 저는 충북도가 좀 힘을 합해서 정치권과 힘을 합해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를 못 시키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도는 충북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국 3특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선 단추를 먼저 끼워야 하는 것은 충북이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5국 4특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행정과 관련된 것이고요. 다만 경제적인 이 메가시티의 개념으로서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그 중부권 메가시티 개념으로 해서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예. 국정에서 좀 질문을 네. 드리면 오후 3등 행정체계 개편은 사실 지금 현재 이재용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대전 충남의 통합 과정에서 충북 소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항이 전 정부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조금 어폐가 아니 제가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5국 4특이 됐으면 충북 소외론이 없었을 거예요. 특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독자적인 그 권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지역적 특성, 그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맞춰서 그 특별한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아니기 때문에 5급 3특에서 제외됐다는 뜻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특은 독자적 계획, 경제적 계획이 수립됩니다. 근데 충북은 독자적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5급 3특에 특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특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모든 도가 다 특에 들어갔는데 안에 광역시를 갖지 않은 모든 도가 다 특에 들어갔는데 충북만 누락됐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윤석열 정부 시기에. 예,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영환 지사께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당 협치를 목표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이미 저기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대표가 청주 와서 말씀을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지역의 발전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지역 발전 문제는 서로 혹시 서운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뭐 예비 후보 등록이라든가 뭐 앞으로 한적한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정 그러니까 뭐 경선이라든가 뭐 이런 그거는 뭐 중앙당에서 결정할 일이죠. 예. 강원명부 유출 관련 때문에 충북지사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전혀 중앙당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당 지도부의 그 얘기고요. 그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경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당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당원 명부가 누설됐다면 아직 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누설되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텐데 그렇죠? 피해자가 수혜자에게 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중앙당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뭐 경선 룰이라든지 얘기 나오는 거 없나요? 경선 룰은 이미 다 공개가 됐죠. 그럼 이번에 전략공천이나 이런 거보다는 단지 경선으로 간다고 보면 지사.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주먹국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공천 결정은 어느 언제쯤 가능한 시점은 네? 언제죠? 공천 결정이 날 시점이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일정이 좀 안 남았죠. 중앙당에서 결정할 일인데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전략공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들이 어떤 이유일 거라고? 우리 여기서 뭐 다음 브리핑 할 때 하라고 오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 자리가 다음 브리핑이 또 예약이 되어 있는 자리랍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선거 때는 이 말 저 말 나오는데요. 딱 중심 잡고 당원 당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그대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뭐 흔들어 보려고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